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네. 자, 화요일에 함께하는 뉴스다이브 1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미디어 본부장 권태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양재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제도 저희가 잠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김상민 전 검사나 집사 게이트 얘기했던 그 김예성 씨나 관련해서 1심 선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사 게이트 김예성 그리고 이우한 화백의 그림으로 매관매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김상민 전 검사 공소 기각 무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그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하면 이진관 판사의 재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차 공판을 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뭐 여러 가지를 다투게 되죠. 질문들이 뭐랄까요? 뾰족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날카로웠다 그럴까요? 계엄에 반대한 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질문을 쭉 했습니다. 네. 일단 이진관 판사 재판 소송 지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판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원래 법정 자체가 양쪽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특히 피고인이 양쪽이 다툼을 하면 절차 진행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긴 한데 네.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분을 확인하는 것처럼 했는데, 뭔가 이런 거 있죠. 속된 말로 훅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폐부를 확 찔러버리는 거.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간 겁니다. 예. 아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도 검사 생활을 그렇죠. 했지만 이렇게 소송 지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딱 핵심을 찌르는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당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좀 당황한 듯 그렇게 보였어요. 예. 그러면서 실토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권태호 본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본인은 반대를 했다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반대를 했는지 이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반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반대를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탈을 하거나 이게 소극적인 그 반대죠. 아니면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걸 수행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명시적으로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었죠. 이게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하면 우리 70년 쌓은 거 다 무너집니다라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거 안 됩니다.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했고, 나가서 이제 안 됩니다. 복도까지 나가서 하니까 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이거 계엄하면 우리 경제 망가집니다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한테 이거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더니 저도 반대했어요. 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근데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차 증언이 있어요. 그렇죠. 체크가 되는 한 거예요. 거죠. 근데 예.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본인은 반대했다는데 반대했다는 걸 본 사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반대했는데 누구한테 반대했는데 어떻게 반대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진짜 김건희가 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무혐의, 막 기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다 조이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진관 판사랑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대법원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맞바꾸기. 바로 바꾸기 대법원장으로. 아니 나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쭉 가다가 스포츠가 아닌데 지금 하이파이브 하면서 내가 맡을게.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도 아니라 그냥 지금 부장판사하고 대법원장을 많이 트레이드하자. 국민 눈에는 그냥 다 판사예요. 근데 제대로 판결하는 판사를 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민은행 다 판사일 뿐이에요. 예, 사실 예. 부장이건 대법원장이건 뭐.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하느냐.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속 시원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소송 지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고 직접 신문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전 장관이 계속해서 자기는 계엄을 반대했다라는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은 어떠냐? 당시 비상계엄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이 법적인 문제냐 아니면 정치적 성향 때문이냐? 정치적 상황 때문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정치적으로는 문제인 것이냐? 등등의 질문을 A 질문, B 질문, A 질문, B 질문 계속 하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차 증인 신문을 하면서 더 물어보겠다. 사실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게 지난번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잖아요. 네. 이걸 이진관 판사가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단순한 추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법적 문제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본인이 어떻게 그때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계속해서 교차 검증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요. 이진관 부장이 탁 정해놓고 물어봤다라고 저는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가능하면 심증을 열어두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걸 물어봤었는데 당신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느냐 뭘 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 당시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느냐. 그 자리에서 단순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어도 그것도 잘못일지언데 그럼 반대를 안 했다라고 뭐 오히려 거기서 나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근데 지금 영장 기각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거 진짜 이 계엄이 불법이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걸 몰라서 지금 영장을 안 받았다고 이런 거까지 다 지금 속에 두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법무부 장관은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사람한테 위법성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걸 판단한 판사가 무지하고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오히려 있는 좋다. 거를 오늘 법무- 좋다. 나 예체능인 나도 알아. 뭐냐고요. 이게 이런 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요. 이게 국민 이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이진관 판사 앞에서 박성재 전 장관의 태도랄까요? 이것도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라든지 국회에서 뭐 질의응답 같은 거 있을 때 박성재 전 장관의 특유의 태도가 있거든요.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뒤로 약간 넘어가든지 약간 떠대는 하면서 느낌인가? 한번 얘기해봐라. 뭐 어쩔래 뭐 이런 느낌이 좀 거만한 있었다면 느낌. 네. 이 재판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낮은 자세로 보였어요. 쫄았네. 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한 거죠. 예. 네. 아니 알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마이크 성능이 좋네. 그래요? 제가 발성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23년형을 선고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덕수. 예, 네. 한덕수에 대해서 그럼 뭐 같은 운명이겠구나 싶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걸렸지 하는 생각을 하겠죠. 예. 앞서 우리 그 권태호 본부장께서 짚어주셨지만 본인이 계엄을 반대했다면 누가 봤거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는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집무실에서
윤석열과 둘이 있을 때 얘기했다. 그럼 윤석열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반대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삼자되면. 방법은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윤석열과 이렇게 대면해 보는 거. 네. 아니 그거는 윤석열이 이미 얘기했어요. 아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떻게? 아 나 좀 누가 좀 말려줬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말이 안 맞네. 이게.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 얘기도 되게 웃겼던 게 CCTV 영상을 봤더니 자기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차례 만류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오 그래요? 우리도 다 봤잖아 그거. 본인이 본인 CCTV 보고 저거 만류하는 장면이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헛것이 보이나? 왜 이분은 진짜 이미 늦었어요. 예,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엄 당일날 이 간부회의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이 계엄 발표를 보고 사무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회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회의 장면에서 본인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박창호 나와서 다시 사직서를 쓰고 들어갔을 때 그때 본인이 본 장면들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성재 전 장관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또 교정본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류혁 감찰관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이 장면을 그대로 기억해서 답하는 건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증언이었고요. 예. 이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겪은 바에 대한 증언이었던 거고 교정본부장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건 뭔가 박성재가 그와 관련한 조치를 하려고 했던 거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이미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끝까지 무슨 일반적인 어떤 시기에 그렇게 뭘 해야 되는지가 몰랐다라고 거짓말로 저는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왜 그 사람 말 맞다나 수용 인원을 점검하려면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보낸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숫자를 방을 비워라라고 한다는 거는 네. 누군가 가두려고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국외로 도주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박성재 전 장관이 한덕수만큼 또는 그 이상 내란에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방마님을 모셨잖아요. 예. 김한빵. 이거는 진짜 이 정도의 충성심이었다면 반대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더 도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충분한 의심이 있고. 네. 국무회의 직후에도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꺼내가지고 우리 여기 참석자 명단 적읍시다라고 한 본인이 거죠. 제안을 하고. 본인이 예. 제안을.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 국무회의를 합법화 만들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걸 해야지만이 그 뭐 유력하다,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 인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인식이 있는데 뭘 그렇게 위법성 인식이 없어요? 비상계엄은. 말도 그러고 안 나서 돼. 이후에 그 다음날 그 안가 회동에서 그렇죠. 윤석열에게 계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를 만들어줬던 것도 박성재 장관이 그래요. 참가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김건희 김한빵 얘기를 했지만 박성재라는 인물이 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됐는지부터 따져보면 이 계엄과 관련해서 뺄 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그 전임자가 한동훈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카톡 읽씹이라든지 등등 해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빼내고 그 자리에 사실은 그때까지는 하마평에 오르지도 않았던 박성재라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연결되는 이 라인이 결국은 김건희에게 다가오는 여러 뭐 수사의 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다 방패로. 그러니까 검찰 라인에서 잘라낼 수 있는 무언가를 구축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렇네요. 따라서 뭐 계엄에 김건희 씨 개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박성재 전 장관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류혁 전 감찰관이 법정에서 그 증언을 하는 태도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을 막 흉내를 내요. 진짜요? 굉장히 궁금하다. 격정적으로 이렇게 오,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 뭐 집에서 TV 보다가 계엄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짜증났다,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 말을 못한 것이 박 전 장관한테 미안한 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류혁이라는 인물 24년 12월 3일 이후부터 뭐 여러 매체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권태호 본부장께서는 류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류혁 전 감찰관, 전 감찰관은 딱 듣는 순간 이거 위법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거기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았을 그렇죠. 겁니다. 다 알았을 거고 사실은 그렇게 류혁 그 감찰관처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류혁 감찰관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순간순간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는지는 뭐 우리가 굳이 그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어떤 선택이 주어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박성재 같은 사람에게도 선택이 주어졌는데 유혁 감찰관은 본인의 직속 상관이었고 법무부 장관인 사람이었고 본인과 함께 일을 했던 예전 동료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특전사를 국회에 보내서 정말로 어떤 군사 독재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 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거는 계엄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신상의 위험이 닥칠지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를 거부한 거예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대단히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존중해줘야 이런 비슷한 일이 안 일어나요. 다들 비겁한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박동재나 이런 류혁이라는 사람들은. 인물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네. 어떤 행동을 했었다 가지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양지열 변호사 말은 그날 당일 12월 3일 밤에 류혁이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우리가 좀 평가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그 재판장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담화를 할 때 윤석열이 의자에 누가 의자를 이렇게 빼주고 앉아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장면 보는데 꼴 보기 싫었다. 의자를 빼버리고 싶었어. 엉덩방. 그런 어떤 개인적인 평가. 그러니까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청사로 와서 그 회의실 들어가서 벌어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류혁 전 감찰관은 그날 이후로 여러 매체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네. 그 우리 권태호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뭐 법무부 청사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고위직들 보면 다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CCTV 나오니까 그냥 빼박되는 것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을 선고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재판이 적어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류혁 전 감찰관님의 인터뷰를 한 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고 그날 사표를 낸 거는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 이 내용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했었다면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거칠게 이 비상계엄에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거기서 막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말리고 그런 장면이 있었더라면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직접 말하지 못한 거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런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사표 내고 앞에선 얘기하지 못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구나. 그렇고 보면 CCTV 안에 있었던 그 한덕수, 이상민 이 두 사람 간에 그 웃으면서 막 얘기 나누던 그 영상은 사실은 굉장히 그 사실 모골이 송연한 장면이에요. 악마스럽죠. 굉장히 잔인한 거를 꿈꾸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날 나온 결과나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뭐 사람들 감정을 많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재판은 쭉 이어질 텐데 저희가 그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